지옥 끝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토요일 아침, 김말순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텃밭에서 가지며 오이를 따며 하루를 시작했을 터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고 가슴 한켠이 자꾸 시큰거렸습니다. 말순 여사는 싱크대에 기대어 컵에 물을 따르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22일 토요일 승우 결혼식. 작게 써둔 메모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승우. 37년 전 산부인과 조리원에서 품에 안았던 그 작은 생명이 어느덧 장가를 간다는 소식은 동네 주민을 통해 우연히 들었습니다. 친척도 옆집 할매도 초대를 받았건만 정작 낳아 키운 어머니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내 아들이 나를 숨기는 걸까? 그녀의 손끝에서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도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동네 주민들 여럿이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 승우 결혼식 안 가요? 말순 여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나야 뭐 늙은 몸이 어디 가겠어요. 그녀의 웃음 뒤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서름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집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릇에 국을 덜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승우야, 엄마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 그러고는 국 한 숟갈을 입에 넣었지만 곧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짠맛이 더해진 미역국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승우가 3살 때 찍은 사진. 유치원에서 처음 받은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날 새벽부터 도시락 싸느라 정신이 없었지. 넌 모르지. 그거 싸다 울었던 거.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승우였습니다. 말순 여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급해서 그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 미역국은 식었지만 데우면 되지. 그러나 그날 저녁 말순 여사의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해는 졌고 문은 닫힌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자동응답 음성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말순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녀는 이제 지워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김말순 여사가 떠난 지 한 달이 되던 날, 그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면 밤마다 빈집에서 인기척이 들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누가 울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말순 여사의 집은 이제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우는 결혼 후 한 번도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그조차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여자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낮게 묶은 머리. 말없이 마을을 둘러보던 그녀는 곧장 폐가가 된 말순 여사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철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먼지 쌓인 마당이 드러났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햇빛 한 줄기 없는 거실에는 곰팡내가 가득했으며 식탁 위엔 아직도 그날의 찬기 어린 미역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방 안의 이불은 그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구석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승우 당신은 대체 어떤 아들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여긴 숨길 수 없는 진실들이 가득하네요. 그녀는 조심스레 앨범을 펼쳐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진과 함께 붙은 메모들, 날짜, 이름, 짧은 설명. 그리고 마지막 장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승우야, 내가 이걸 읽을 날이 올까? 엄마는 그저 내가 잘 살기만을 바란다.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귀를 어루만졌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이승우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굳은 표정으로 대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이승우 씨. 지옥의 문은 지금 열리는 거예요. 이승우는 굳은 표정으로 낡은 대문을 밀었습니다. 폐허가 된 어머니 집은 이미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깨진 창문, 녹슨 수도관 그리고 무엇보다 적막한 공기.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죄책감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쌓인 식탁,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고 책장 한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이 놓여있던 테이블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그 목소리엔 후회와 피로 그리고 겁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어 책상 위에 펼친 것은 유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재산,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 시내의 오래된 다세대 건물 한 채. 그는 그 건물을 팔아 아내와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서류 속엔 분명 어머니 김말순 명의의 부동산이었지만 법적 상속인으로 이승우가 아닌 이영주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의심하며 여러 장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등기부 등본, 위임장, 유언장까지. 그 모든 서류에 이영주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말순 여사의 지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영주? 이게 뭐야? 누군데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분노에 찬 손이 서류를 집어던졌고 종이는 허공을 날아 흩어졌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 방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의 여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 장면에서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던 그 여자, 그녀가 이영주였습니다. 이승우는 여자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는 거죠? 어머니 집에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영주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김말순 여사의 딸이에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아이죠. 이승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영주는 서서히 걸어와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건 말순 여사가 직접 쓴 자필 편지였습니다. 영주야, 미안하다. 너를 세상에 들이지 못한 죄. 이제야 용서를 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끝까지. 진심으로. 이승우는
그 아이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다. 그래서 남은 건 너다. 엄마의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긴다. 그는 손끝을 떨며 편지를 읽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던 어머니가, 평생을 헌신해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끝내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는 사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된 거야. 그럴 리 없어. 그가 외쳤지만 이영주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제게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외면했고, 그녀가 당신 전화를 몇 번이나 기다렸는지, 결혼식 날 혼자 미역국을 먹으면서 울던 그 어머니 모습, 당신은 몰라요. 이승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선택과 외면, 그 모든 결과가 지금 이 집안에서 현실이 되어 그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이승우의 아내 서지연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 담담했습니다. 늦어지네. 재산 정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 지연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조용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연 씨 맞으시죠? 누구시죠? 김말순 여사의 딸 이영주입니다. 순간 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요? 그게 무슨 헛소리죠? 지금 남편분과 함께 있습니다. 유산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쪽이 생각하는 유산, 이제 당신 손에 들어가지 않게 됐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주소 보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1시간 뒤 폐가에 도착한 서지연은 차 문을 세차게 닫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승우는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영주는 낡은 의자에 앉아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유산은 법적으로 남편에게 돌아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연이 소리치자 이영주는 조용히 편지 한 장과 공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사망 직전 유언을 법무사 입회하에 수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지연 씨, 당신 이름도 여기에 있네요. 그녀가 꺼낸 사진 한 장. 그 안에는 서지연이 병원 침대에 누운 말순 여사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이 사진 어머니께서 직접 찍어달라고 부탁하셨대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라고. 이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아세요? 이영주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남편과 함께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남기셨습니다. 이영주가 손에 들고 있던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엔 어머니가 남긴 영상이 있어요. 마지막 병실에서의 영상 기록. 언제든 유산 관련 분쟁이 생기면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유언과 함께. 지연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이승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이영주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아직 진짜 복수는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폐가의 천장은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영주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모니터는 오래된 듯 어두웠지만 USB를 꽂자 작은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이승우는 입술을 깨문 채 화면을 바라보았고 서지연은 등 뒤로 손을 감추며 계속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 김말순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산소 튜브를 끼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고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승우, 잘 지내니? 너한텐 아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여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언젠간 내가 듣게 되겠지. 그녀는 침묵 속에 숨을 고르더니 이내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어. 내 아들이었지만,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지만 너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 순간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이승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 어떡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말순 여사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한테 사랑을 바라고, 기대하고, 참고, 기다렸어서. 하지만 내 아내가 날 밀쳤을 때, 내가 날 외면했을 때, 결혼식에 초대하지도 않았을 때, 나는 알았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단 걸.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고 쓸쓸하고 그리고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영주에게 다 넘겼다. 내가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영상이 끝나는 순간 노트북은 자동으로 꺼졌고 폐가 안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서지연은 얼굴을 돌렸고 눈가에 떨림이 일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감정에 휘둘린 노인의 감상일 뿐이야. 그러나 이영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말순 여사는 병원에서도 변호사 앞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법적 증거로 이미 공증된 상태예요. 이승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까지 미워했을 줄은 몰랐어요. 이영주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실망이었겠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끝끝내 실망하게 되면 그 사랑은 증오보다 더 깊은 상처로 변하거든요. 이 순간 서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김말순 여사의 유언장과 영상 증거에 따라 상속권은 이승우 및 서지현에게 모두 박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말이 돼? 이승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지옥을 만든 건 우리가 만든 거야. 이영주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야 열렸어요. 당신들이 만든 그 문 안에서 이제 당신들이 살아가야 해요. 폐가를 떠난 후 이승우는 몇 날 며칠을 무기력하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전화는 꺼두었고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은 옆에서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날카롭게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머리를 감지하는 채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녀는 탁자 서랍을 열어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결혼 전 자신이 직접 기록해둔 영상들이 담긴 USB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고 화면 속엔 젊은 시절의 서지연이 등장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 김말순 일명 시어머니 후보 한 번 행동 관찰 시작.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남자 이승우 서울대 출신 변호사 연봉 억대 부모는 시골 가성비 괜찮은 조건 단 걸림돌 하나 엄마 지연은 화면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만 처리하면 한 채짜리 건물은 우리 차지.
일단 접근. 그 다음은 외면시키기. 현재의 지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입꼬리는 피식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엔 어머니가 먼저 나를 꿰뚫었지. 그녀는 서랍 안을 뒤지다 김말순 여사가 생전에 남긴 비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영주가 유산 서류를 전달하며 함께 준 말순 여사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은 단정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고 한 페이지를 열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처음엔 예뻐 보였다. 하지만 내 아들 옆에서 웃을 때마다 이상하게 속이 서늘했다.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다 알고 있다는 듯했다. 지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식 당일 내게 이번엔 빠지시죠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여자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저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였다. 그걸 말해봤자 승우는 믿지 않겠지. 지연은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나를 봤군요. 그래서 그날 그 약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였군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흠칫 놀라 일기장을 황급히 치웠습니다. 문 앞엔 이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하자는 거예요. 지연이 말하자 이영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고하러 왔어요. 김말순 여사는 단 한 줄도 빠짐없이 일기를 남기셨고 그 사본은 이미 유족 법률 대리인에게 제출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일, 약물, 영상, 그날 병원에서 한 말들 다 있어요.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영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은 채 손등을 입에 대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광기 어린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준비하지. 이 지옥. 너 혼자만 빠질 줄 알았니? 다 끌고 들어가 줄게.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김말순의 얼굴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단호해 보였습니다. 사진 옆에는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6월 17일. 이영주는 어머니의 일기장 속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단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어머니가 지워버린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주야. 이건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이야기야.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너는 내 아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아이기도 해. 그 사람. 너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 아니었단다. 순간 이영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품었을 때 이미 이승우는 5살이었어.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고 나는 바보처럼 사랑을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여자를 가만두지 않았지. 배가 불러오자 그 사람은 도망쳤고 나는 승우에게조차 너를 숨길 수밖에 없었어. 이영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난 이승우의 이복 동생이 아니라 그냥 남이었다는 거야?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남긴 미움, 피를 나눈 형제라고 믿고 있던 이승우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감정이 붕괴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기장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끝까지 내 죄를 숨겼고 그래서 그는 나를 대신한 엄마라고 기억하겠지.
이영주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죄인으로 남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이 세상의 편견과 싸움에서 지키기 위해.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승우.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통화를 받았습니다. 영주 씨 아니 영주야. 그의 목소리는 맥없이 떨려 있었고 술기운에 젖어 있었다. 나 지금 다 보고 있어. 일기장도 엄마 편지들도. 그럼 이제 알겠네. 당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 모든 걸 감췄는지도. 이승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자식은 결국 너였구나. 선택이 아니었어. 그건 생존이었지. 당신은 이미 어머니를 떠났잖아. 몸도 마음도. 이승우는 말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이영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했어요. 그날 왜 아무 말 없이 나를 껴안았는지, 왜 늘 슬픈 눈으로 웃으셨는지. 반면 서지연은 말순 여사의 병실 영상에서 정지해둔 장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말순 여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고 있었지.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단 걸. 그래도 날 죽이진 마. 그 죄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지연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아. 진실이 뭐든 간에 상관없어. 결국 이 지옥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말순 여사의 친필 유서 원본이었습니다. 그건 아직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진짜 유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겠지. 그런데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새벽 4시 서울지방법원 근처에 위치한 한 허름한 빌라. 서지연은 잠도 자지 않은 눈으로 원본 유서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피로와 광기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엔 분명히 말순 여사의 글씨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이영주에게 남긴다. 그 아이는 내 죄이자 내 마지막 구원이니까. 서지연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진심이었다면 왜 내게 유언을 남긴 척했던 거지? 왜 끝까지 날 이용했던 거야? 그녀는 손에 쥔 유서를 찢으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걸 감추면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모르게 만들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문 앞에서 누군가 초인종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무표정한 소리. 하지만 그 안에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연이 문을 열자 이영주가 젖은 코트를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유서 원본이지요? 지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이영주는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건 그 글이 아니라 바로 그날 제 눈을 보며 말하신 말이었어요. 지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본 유서 여러 장과 조작된 병원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뭘 빼앗았다고 생각하길래? 지연은 웃었습니다. 모든 거야. 엄마의 사랑도, 동정도, 돈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다 가졌잖아. 나는 뭐였는데? 옆에서 쓰다듬어 달라고 바라만 봐야 했던 게였다고. 이영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로 뭘 할 생각이에요? 공개하지 않으면 돼.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유서는 그냥 사라지는 거고 나는 유산의 주인이 되지. 이영주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녹음기가 켜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문 앞에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지현 씨,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영주는 조용히 뒤를 돌아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기에. 며칠 뒤 말순 여사의 장례식. 비가 조용히 내리는 하늘 아래 검은 우산들 사이로 조문객들이 모였습니다. 이승우는 조용히 이영주 곁에 섰습니다. 알게 됐어. 당신이 왜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지. 이영주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 자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당신만을 봤나 봐요. 아니요. 어머니는 결국 우리 모두를 지켜낸 거예요. 자신이 상처받으면서도. 장례식이 끝나고 이영주는 혼자서 말순 여사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꽃 한 송이를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지옥의 문은 닫혔어요. 당신이 만든 이 지옥 속에서 우린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